안녕하십니까. 제3주차 제2강을 하겠습니다. 제3주차 제2강의는 병원균 치수하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그 영양분식 식물들, 이 사진에서 보는 구근류들 마찬가지지만 이 경우에 클론인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조성이 동일하거나 굉장히 유사해서 어떤 병이 왔을 경우에 아주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호접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클론들은 어떤 그 병이나 충이 왔을 경우에 일시에 많은 식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 병원균의 지수화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병원균들은 종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이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자 번식을 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세대가 진전되면 이 전 세대에 있던 병원균이 다음 세대로 같이 가지를 않는 거죠. 그렇지만 조직 배양에서는 부모 세대의 병원균이 다음 세대로 잘 갑니다. 왜냐하면 영양 번식이고 그 영양 번식체 안에 어떤 병원균이 있다면 그 번식 과정에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 번식의 병원균 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숙제입니다. 병원균 지소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대상으로 하는 식물의 다양한 부위에 병원균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화를 해보고 그 결과 문제가 없다, 병원균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밝혀진 그 개체들을 조직배양을 통해서 대량으로 정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작물은 영양 번식을 하는 대부분의 작물이 되겠는데 과수, 채소, 하에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수화 기술은 제라늄이나 국화의 지수화를 통해서 병균을 제거하는 그런 실내들이 있고, 이 과정에서 곰팡이나 박테리아 또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사진들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영양 번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오른쪽은 종자 번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종자 번식의 경우에는 병균이 다음 세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영양 번식을 하는 경우에는 삽목을 하든 조직병을 하든 그 부모 세대의 병균이 다음 세대로 갈 수 있다, 전이되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은 그 밑에 왼쪽 그 하단에 있는 사진에서처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단 분열 조직 배양, 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생장전 배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단 분열 조직 배양을 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않는 그 정단 분열 조직을 그 절편제로 사용함으로써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 배양 또 영양 분식의 부작용으로서 몇 가지를 우리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작물의 유전적 배경의 균일성, 우리가 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균일합니다. 균일성이 이러한 병이 만연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드는 것이고, 또 특히 조직배양의 경우에는 조직배양하기 쉬운 그런 품종들만 선택해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조직배양을 하기 어려운 유전자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양한 병균에 전신 감염된 어린 식물의 대량 번식, 이것도 부작용으로 들 수 있고, 조직배양된 소식물을 가지고 있는 병원균이,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무병주 식물이다 해서 뭐 서로 다른 대륙에 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대륙에 없던 병원균이 그 식물체를 따라서 전파가 되는 그런 불합리함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그 화해류들인데 구건류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굉장히 그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만 해도 그래서 뭐 릴리 바이러스도 있고 뭐 라이코리스 바이러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식물체에 중요한 바이러스 또 하나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걸 찾아내서 전부 제거를 하고 조직병을 하는 그 재료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다. 자, 조직병을 하든 영양번식을 하든 그렇게 번식된 식물들의 전염을 할 수 있는 그런 병균들이 어떻게 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이러스 당연한 거고, 박테리아,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로이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듯이 감염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증상들, 또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균들도 앞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 그 특이한 그런 뭐 형태라든지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병균들을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세하게 글로 써놨습니다만은, 먼저 번식원이 될, 우리가 번식하고자 하는 그 모식물을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식물의 줄기 끝부분에서 5 내지 8cm 신초를 잘라서 각각의 신초의 번호를 이제 매긴 후에, 만약에 온실에 재배했다면 실험실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줄기 잘린 그 기부 밑부분에 2cm 정도를 멸균된 메서 칼로 제거한 후에 10% 락스 용액에서 10분 정도 표면 살균을 합니다. 자, 10% 락스 용액은 상당히 그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액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표면에 있는 모든 균을 죽이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클린벤치에서 이 줄기를 2mm 길이로 잘랐어. 그 하나하나를 배양에 있던 시험관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배양액이 흐려지면 곰팡이나 박테리아 균이 그 식물의 내부에, 표면은 다 죽였으니까 내부에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이기 때문에 흐려지는 거는 다 그 번호를 다시 찾아가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결한 것들만 골라서, 자, 배양블락, 그 병균 생장에 적정 온도를 주는 그런 블락에서 3 내지 4개월 후에 이 과정을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흐려지는 게 있으면 버리고 한 번 더 이 과정을 거쳐서 총 3번 내지 4번 이 과정을 거쳐서 표면에 있는 균뿐만 아니고 식물체 내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균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결한 그런 모주라고 생각되는 그 식물체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은 침투 기행성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감염되지 않은 식물이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 표면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내부에 들어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수행할 단계로 가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단계는 식물이 있으면, 자, 위에서 박테리아나 곰팡이는 없는 것으로 이제 찾아냈습니다. 열 처리를 하는 방법, 한 38도씨 정도로 온도를 약간 높여서 재배를 하는 걸 연료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그 어떤 황약제를 써가지고 처리하는 황요법이 있습니다. 그 처리를 한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검증을 하고, 자, 없다라고 판정되는 것을 신초 배양을 해야 되겠죠. 신초 배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것들이 진짜 병균이 없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기내 무병주를 수집을 하고, 자, 어떤 경우에는 유전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내에서 무병주를 정식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쓰거나 뭐 교환하거나 나누어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헬청학적인 방법인데 우리 엘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한 기술이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그런 기술인데 생물 검증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생물 검증보다는 더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실험실에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뭐 단점이 있다. 그래서 정제된 바이러스를 양 또는 토끼의 주사로서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물이 항체를 생산하게 되고 양이나 그 토끼가 그 항체를 조그만 셀에 넣어서 특수한 효소를 넣어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그 속에 있었다면 색깔이 변하는 것이고 없었다면 색깔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색깔이 변한 것은 바이러스 있는 거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자, 생물 검증 방법은 기계적으로 어떤 지표 식물을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지표 식물들은 바이러스 침입하면 아주 민감하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접종하고 나서 뭐 시간이 3일 내지 3주 정도 지나면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증상으로서는 이 부위에 뭐 찐득한 액이 생긴다든지 또 한 부위에서 감되면 다른 부위로 뭐 전파가 돼 나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처분을 해버리는 거죠. 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바이러스는 변덕스러운 분포를 보입니다. 식물의 부위나 계절, 생명 속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 또 분포도 다르다. 그래서 온도를 갑자기 높이는 게 아니고 서서히 높여서 한 38도씨 정도. 그러면 식물도 이제 온도 너무 높아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이 식물은 이제 서서히 높임을 해서 약간의 순화가 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스트레스 또는 정식 속도나 이동 속도가 더 더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느 기간을 키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정단 분열 조직을 따면 바이러스가 거기까지 옮겨갈 확률이 그만큼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약제 처리를 열 처리 등 다른 방식과 병행하거나 뭐 또 별개로 이제 하는 방법. 열 처리 이게 근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위에서 얘기했던 뭐 38도로 올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하거나 또는 다른 처리와 병행을 하거나 그런 다음에 정단 분열 조직을 채취해서 배양을 한다. 정단 분열 조직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그래서 그 유관속 기능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유관속을 타고 이동한다고 믿어지는 바이러스의 오염 가능성이 없는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결한 식물을 생산하는 건데 오염되지 않은 무균 식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식물을 갱신해야 된다. 올해 잘 만들어진 무균 식물이 있더라도 내년에 또 이 과정을 반복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증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그 오염된 것을 없앤다. 격리 재배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작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삼으로써 교차 감염의 기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수한 행질을 가진 식물을 클론을 선발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년 식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병이나 영양분식에서 바이러스가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전식물 인증 프로그램을 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왼쪽에 사진에서처럼 이제 오염됐던 게 오른쪽 사진처럼 오염되지 않은 건전식물로 이렇게 뭐 만들어낸다 그럴까 찾아내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전식물을 번식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그게 아주 핵심적인 거는 병균을 어떻게 검출해서 찾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는 검출 기술이 뭐 없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검출 시스템은 첫째 민감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종류별로 아주 민감한, 그래서 그 반응을 보면 어떤 바이러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민감성이 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특이성, 특정 종류의 바이러스마다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는 특이성이 있으면 좋겠고, 효율성, 작업을 하거나 비용적인 효율성이 있으면 좋겠고, 재현성, 어,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해도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재현성이라고 하는데, 재현성이 있으면 좋겠고, 비용 효율성, 돈이 적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튤립인데, 가운데 저 잎에 흰 무늬가 들어간 이 튤립은 뭐 옛날 역사상 보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이런 병균 검출 기술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 자, 병균을 검출하는 기술은 뭐 6가지가 써져 있죠. 또 사진도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시각적인 판단. 1번 그 잎을 한번 보시면은 뭔가 좀그 펀득펀득한 무늬 같은 게 들어있죠. 자, 그렇게 있으면 이는 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검출을 한 거가 되는 거죠. 아까 지시식물, 인디케이터 식물 이야기인데 2번을 보시면 어떤 지식물에 이렇게 오염을 시키니까 반점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감염이 된 거죠. 3번 바로 밑에 보면은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이게 무슨 종류다 하는 걸 알아낼 수 있고, 4번은 뭐 좀 해상도 나될지 모르지만 광학현미경을 쓰는 방법. 그럼 오른쪽 5번에 가면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혈청학적인 검출 방법이죠.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이제 그 효소 반응에 의해서 색깔이 나타난다 그랬죠.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이제 조직병하는 방법. 6번은 DNA 기반, 유전자 기반 생명공학 기술, 요즘 뭐 많이 하는 PCR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표 식물이 접종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반응들 앞에서 언급했죠. 전자현미경으로 뭐 신비디움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제 오돈토글로슴 뭐 바이러스, 이렇게 종류별로 그 모양이 다르다는 거, 바이러스가 광학현미경으로 나타냈을 때 역시 CYMV하고 ORSV가 약간 그 구조나 모양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반응 결과를 판도가 나가 우리가 어, 그 어떤 용기, 그 셀을 많이 가진 데다가 넣어서 효소 반응을 통해 색깔을 검증하고 하는 것을 이 어떤 기계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엘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엔자임 링크드 이뮤노소rbent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감염된 거는 이렇게 위에 두 줄처럼 이제 그 누렇게 색깔이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건강한 거는 밑에처럼 아무 색깔의 변화가 없으니까 바이러스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항체 기반, 우리 엘리사 같은 항체 기반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 DNA 기반에서 PCR이나 뭐 닷블라팅 같은 방법으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국가에서 PCR과 서든 블랏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테스트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바이로들 특이적 검증을 하는 겁니다. 뭐 서로 다른 종류의 균들을 찾아낸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게 난 종류가 되겠는데, 그 왼쪽은 그 가벼운 반점이 나타나는 거고, 오른쪽은 아주 심한 모자이크 상으로 그 바이러스 오염이 심해졌을 경우에 나타나는, 뭐 잎이 좀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그랬죠. 색깔도 번뜩번뜩하게 달라졌고. 자, PCR 1회 검증에 의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를 나눴어. 여기 이제 ORSV인데 오돈토글로슴 링스팟 바이러스하고 신비디움 모자이크 바이러스, 앞에서 나왔던 두 종류입니다만, 이걸 동시에 검증하는 그런 뭐 기술도 오래전에 이미 개발되어 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대만에서는 난 조직병을 많이 합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바이러스 무병주 온시디움이라는 난을 번식하는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온실에서 키우고 있는 모식물이 있고, 엘리자 테스트를 통해서 감염된 걸 제거를 하고, 요걸 인정을 합니다. 그 깨끗한 묘를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때 이제 이 식물을 이용해서 클로닝을 합니다. 대량 그 조직배양 정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나온 것들을 PCR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거기도 걸리지 않으면 재인정을 하고, 계대배양을 통해서 대량 정식을 해서 바이러스 무병주라라고 이렇게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